개념 상실의 아이콘. 전 국민에게 미운 털이 박혀 지금은 볼 수 없는 개그맨. 오늘의 나쁜 놈은 개그맨 최우종입니다. 남다른 싹수. 고등학생 때부터 남다른 끼가 있었던 그는 종종 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담당하기도 했다는 고등학교 교사의 증언도 있었죠. 데뷔 전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개그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막내인 최우종에게 다들 심부름과 청소를 시켰기에 그는 내가 개그를 배우러 왔지 이런 거 하러 온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집에 가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다른 사람인 척 다시 개그를 배우고 싶다면서 돌아왔고 그의 모습을 보고 선배들은 매우 어이가 없었다고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재학 중인 2007년 어린 나이에 KBS 공채 22기 개그맨으로 선발됩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만큼 동기들이 본인보다 5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선배들에게는 후배 노릇하기 싫었지만 선배 대접은 꼭 받아야만 했던 최우종. 훗날 후배였을 땐 아침에 인사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후배들이 아침에 인사를 해주면 그렇게 큰 힘이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용석의 1호씨. 국내 최고의 고수남 강용석의 도움으로 인지도와 인기를 더욱 얻게 되죠. 때는 2011년 11월 17일 개그 콘서트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개그맨 최우종이 국회의원 소재로 한 개그를 문제로 삼아 당시 현직 국회의원 강용석이 최우종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인데요. 개콘에서는 각 코너마다 강용석의 고소를 향해 디스를 날렸고 대중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최우종을 향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강용석은 연예가 중계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집단 모욕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퍼포먼스였다고 발언해 의도가 있었던 고소였고 본인이 받은 명예훼손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최우종을 대상으로 어그로를 벌인 쇼였습니다. 전성기. 강용석의 환상적인 도움으로 그의 2011년 KBS 연예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애정남이 흥행하면서 인기몰이가 가속되자 각종 행사와 광고가 몰려들어왔고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사 주최 측에서는 생각보다 별로 웃기지 않는다고 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개콘은 허경환의 유행어, 유담의 똥군기, 김병만의 몸개그를 구사했다면 최우종은 일상의 공감 및 풍자 개그를 통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개그 스타일. 정치 개그와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주는 중독성 강한 유행어로 개콘을 이끄는 개그맨으로 성장. 당시 남보원, 행복전도사 등 본인이 계획한 코너였으며 이런 아이디어의 원천은 당시 부자 여자친구라고 밝혔다. 가만 보면 공감 개그라 하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개그를 참 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치, 풍자 개그 뿐만 아니라 여성 편향적 개그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로지 공감 개그와 풍자 개그로 인해 개그맨들의 순수 재미와 연기력이 아닌 과도한 공감대 형성으로 치우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아마 이때부터 억지 공감, 억지 유행어가 만연하게 남발하면서 개콘의 쇠퇴기가 시작되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서 있었던 인물 중 하나가 최우종입니다. 개념 상실의 아이콘. 메이저 개그맨으로 성장하는 것도 잠시, 연예계는 자그마한 실수로도 공든탑이 무너지는 곳으로 당시 해피투게더에서 개그맨들과 패널로 출연한 최우종은 가파른 상승세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그놈의 자만심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며 그를 나락으로 보냅니다. 그는 자기 전 유재석이 왜 국민 MC로 잘 됐을까 고민한다며 친구는 그 이유가 평범함에서 묻어나오는 친근한 매력이라고 했지만 최우종은 그 이유가 철저한 이미지 메이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뚜기 탈 때부터 인기는 많았는데 대중들이 그 시절을 힘든 시절로 착각해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재석은 실력이 아닌 동정 때문에 떴다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멘트 몇 마디로 유재석이 겪은 10년의 무명 생활을 거짓으로 만들고 국민 MC가 되기까지 유재석의 노력을 무시하며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멈췄어야 했는데 그는 유재석의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재석이 방송 분량만 나오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며 촬영장을 나가버린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재석의 방송 태도가 성실하지 않음을 1080도 돌려깎기 시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박미선은 유재석 씨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라고 직접 나서며 해명해 주었는데요. 대선배 앞에서의 이런 태도는 자만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웃기기 위함이었을까. 아직도 해당 프로에서 최우종의 선 넘는 애드리브는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례한 애티튜드. 유인나가 게스트로 출연 당시 개인적으로 팬이 아니다.
나도 호불호가 있다며 게스트를 앞에 두고 개정색을 하며 논란이 됐었죠. 게다가 최효정의 무례한 태도는 개콘 당시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죠. 본인 개그가 끝나고 다른 개그맨의 차례가 오면 상당히 무성의한 리액션에 무관심한 표정으로 네티즌들의 눈총을 삽니다. 미운 털이 박히면 조그마한 행동에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이 해피투게더에서 예정이 없던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 제작진이 전달해준 준비물을 챙길 때 일화가 기억이 남습니다. 준비물을 가져 나오던 유재석은 한참 후배인 후배들을 보고 후배 아니었나? 라는 농담을 던졌고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최효정이 가장 늦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주 부들부들 하더군요. 빤스런 및 복귀. 그렇게 무례를 일으킨 최효정은 개콘과 해피투게더에서 하차, 군대로 빤스런을 시전하게 됩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2015년 복귀를 하지만 복귀하는 코너들마다 대중들의 시선은 따가웠고 많은 악평 끝에 개콘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개콘 마지막 회까지 어떠한 특집에도 초대받지 못하며 대중들에게 잊혀집니다. 제2의 삶. 2018년 이후 개그맨으로 성공적인 복귀는 못했지만 그는 에어컨 전열 교환기 필터 교체 사업과 주얼리 사업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궁금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유튜브 계정으로 영상을 올렸지만 과거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방송계에서 완전히 몰락한 개그맨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정치 풍자 개그와 더불어 부동산 풍자 개그를 할 정도로 서울 부동산 시세와 임대차 보호법, 전세 시스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는 2012년 14억에 매입한 건물이 2021년 48억에 실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는 방송을 하지 않아도 아쉽지 않을 부자가 되어 방송을 복귀 못하는 것이 아닌 안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무리. 거 조금 떴다고 사람이 저렇게 거만해지는 거 보면 30년을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활동하는 유재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다. 연예계에서는 단순히 겸손은 미덕이 아닌 생존의 필수템인 것을 최효정을 보고 느낍니다. 끝.